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조선 후기 영조와 정조대왕 시절에 뛰어난 신하였던 김익 김제찬 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은 말 그대로 조선의 르네상스 시대였는데 그렇게 된 데에는 뛰어난 임금에 뛰어난 신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웠던 아름답고도 그리운 시절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명정승, 김익은 판돈영 부사 김상석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조선 제21대 국왕 영조 39년 41세의 늦은 나이에 문과에 올라 홍문관에서 관직을 시작했다. 이듬해 숙종의 두 번째 계비였던 인원왕후 김씨의 제삿날, 왕실에서 며칠에 걸쳐 천도제 드리는 것을 지켜본 김익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감히 왕실의 행례에 반기를 든 초임 벼슬아치의 항의는 임금의 뜻을 거역한 모습으로 비춰졌고 김익은 멀리 함경도 삼수갑산으로 유배당한다. 그러나 영조는 그의 사대부다운 고집과 꿋꿋한 기질을 주목하고는 곧 유배를 해제하고 은교로 발탁하였다. 이후 공은 영조의 신임을 받아 벼슬길이 탄탄해졌다. 영조가 승하하고 왕권이 제22대 정조에게 넘어가자 그를 지켜보고 있던 새임금 정조는 더욱 김익을 중용했고 이후 출세를 거듭하여 정조 14년 67세의 나이에 마침내 영의정의 자리에 올랐다. 정조가 수원 화성에 있는 아버지 사도세자의묘에 참배하러 갔다가 왕궁으로 돌아올 때였다. 넓은 들판을 지나게 되자 임금은 친히 군대를 사열하려고 군복으로 갈아입었다. 공이 왕의 군복 입은 모습을 보고 물었다. 전하는 어찌하여 군복을 입었나이까? 군대를 사열해 보려고 하오. 부친의 능을 참배하고 돌아가는 지금 그런 일을 벌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나이다. 이 말을 들은 임금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군대 사열하겠다는 뜻을 그만두었다. 나중에 판서 서유린이 임금을 뵐 때 임금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김공이 면전에서 내 말을 논박하여 내가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훗날 황기옥에게 사건이 생기자 임금은 황기옥의 아버지인 창성위의 벼슬을 박탈하라는 영을 내렸다. 이때도 공은 임금께 간하였다. 경서에는 부모의 벌을 자식에게 넘기지 않는다고 쓰여 있습니다. 아버지의 죄도 아들에게 넘길 수 없는데 하물며 아들의 일로 아버지에게 벌을 내려서야 되겠습니까? 연저에 대한 어명을 철회하시기를 바랍니다. 임금은 이번에도 그의 말을 따랐다. 그때 공의 맏아들인 김제찬이 창덕궁 규장각에서 당직을 서고 있었다. 임금이 그를 불러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너의 아버지가 이번에 또다시 내 말을 꺾었구나. 김제찬은 집으로 돌아와 임금의 말을 아버지에게 전하며 말하였다. 아버지는 예전에도 그러시더니 어째서 주의하지 않으시고 그런 말씀을 또 드렸습니까? 그러자 공은 탄식하며 대답하였다. 내 깜빡 잊어먹고 있었다. 일은 눈앞에 있고 임금의 적중치 못한 처사가 마음에 걸려 그런 말을 올린 것인데 지금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과연 주제넘은 짓이었구나. 아들 김제찬의 젊은 시절 일이다. 새로 어영대장으로 이창훈이 기용됐다. 정조 때니까 서인의 서슬이 시펄했던 시절이다. 그런데 무인 출신에다가 북인계인 이창훈이 등용된 것이다. 어영대장이 되면 당하 문관 중에서 종사관 한 명을 뽑는 것이 을에 있는 일이었다. 이창훈은 한미한 무인 출신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름 없는 문관을 종사관으로 뽑는 것이
당시의 상식이었다. 그런데 이창훈은 명문가 출신 김재찬을 종사관으로 지목했다. 그 선택에 기분이 상한 김재찬은 신고도 안 했다. 아예 군문에 나가지도 않은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어영청 군사들이 김재찬의 집을 덮쳤다. 군율 위반으로 체포하러 온 것이다. 김재찬은 자신을 잡으러 온 병졸들을 보고 놀라서 아버지에게 매달렸다. 그러자 김익은 내가 정승이지. 너는 아니다. 라며 호되게 아들을 꾸짖었다. 눈앞에서 끌려가는 아들을 보던 공은 병졸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네주었다. 어영대장이 정승의 서찰을 받아보니 백지였다. 한나라의 정승으로서 아무리 아들이라도 군율을 어긴 죄인을 두둔할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아들의 목이 달아나는 것 또한 볼 수 없었으니 암암리의 그런 뜻을 백지서찰로 전한 것이다. 이창훈은 참수형을 면해주고 대신 김재찬에게 반년 동안 벌로 새벽번을 들게 했다. 북인 출신인 그가 서인의 거두 김익의 아들을 종사관으로 뽑은 것은 당색을 떠난 신모원려의 결정이었다. 그는 나라에 병난이 발생했을 때 해결할 방법을 나름대로 터득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기에게는 그 일을 할 기회가 오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 방법을 전하기 위해 그는 훗날 정승반열에 오를 가능성이 큰 젊은 관리들을 눈여겨봤다가 김재찬을 선택한 것이다. 번을 받는 동안 김재찬은 어영대장으로부터 특별한 독대 과외를 받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북인 출신의 무인이라고 경멸하던 그의 인품에 감복하여 평생 스승으로 모시게 된다. 김재찬은 23대 순조 때 영의정이 된다. 부자가 영의정 가문을 일구니 이는 아주 드문 일이었다. 김재찬이 영의정까지 오르는 데는 그의 어머니 즉 김익의 부인 윤 씨의 가르침이 결정적이었다. 김재찬이 어렸을 때 윤 씨 부인은 은자가 가득 담긴 독이 묻혀 있는 것을 곳간에서 우연히 발견하였다. 윤 씨는 이를 알려 집안이 갑자기 풍족해지면 아이들이 나태해질 우려가 있어 그대로 감추고 다른 집으로 이사갔다. 세월이 흘러 김재찬이 호조판서가 되어서 나라 재정을 맡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정조가 청나라에 보낼 은자를 속히 확보하라는 어명을 내렸다. 난감한 명령을 받은 김재찬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집에 돌아와 매우 고민스러워했다. 아들의 어려운 사정을 눈치챈 윤 씨는 곧 옛날에 그 집을 비싼 값에 되사들여서는 묻혀있던 은자를 파내 조정에 바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그 은자는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사들이 군비로 쓰려고 가지고 왔던 군자금이었다. 뒤에 자초지종을 보고받은 임금 정조는 장하다. 정경부인 윤씨요. 이는 정승부인의 처사가 아니라 곧 정승의 처사로다. 하고 승정원에 이르기를 오늘부터 윤씨는 정승 부인으로 대우하지 말고 부인 정승으로 대우하라. 명하고 많은 예물을 내렸다. 김익은 1790년 1월 영의정으로 취임하였다가 재임 2달을 넘긴 그해 3월 병으로 사직했다. 그리고 7월에 숨을 거두었다. 공의 병이 위급해졌을 때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어 궁궐안에 산삼 6뿌리를 김재찬에게 주었다. 김재찬은 어명을 받들어 산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 공은 정신이 혼미한 속에서도 침상에서 일어나 의관을 바로잡고 아들 재찬을 뜰에 끌어다 세우고는 꾸짖었다. 정승이 아프면 군왕은 사절을 보내 위문하고 그런 다음 약을 보내는 법이다. 그런데 너는 한밤중에 왕이 사사로이 내린 인삼을 받고 좋아한다는 말이냐?
빨리 돌아가 임금에게 돌려주거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려거든 다시는 네 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제천에게 그 사연을 들은 임금은 먼저 의원을 보냈고 진맥한 다음 약을 가지고 가도록 조치하였다. 공이 이처럼 원칙과 근본을 지켜 흔들림이 없으니 영조와 정조 임금 시절에는 나라의 든든함이 마치 반석 위에 동량을 세운 듯했다. 김익이 세상을 뜨자 그의 아들 제찬이 부친의 양력 초고를 쓰면서 임금께 대든 몇 가지 사건은 기록하지 않았다. 정조 임금이 초고를 가져오게 하고는 그것을 읽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글에는 빠진 사실들이 있는데 어째서 쓰지 않았느냐? 임금의 물음에 제찬이 난처해하자 곁에 있던 신하들이 대답하였다. 신하가 임금께 불경스럽게 대든 그런 내용은 감히 쓸 수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들은 과인의 실책이요. 신하로서 과인이 잘못한 것을 바로잡아 준 것이니 절대로 빼놓아서는 안 돼요. 임금은 이렇게 말하고 다시 써서 가져오게 하였다. 정조대왕의 뛰어난 일처리는 이렇듯 지극히 범상한 일에서도 나타났다. 공이 사후 문정공으로 시호가 내려졌고 청백리로 칭송받았다. 경기도 고양 덕은동 대덕산에 그의 묘소와 명필 황운조가 글씨를 쓴 묘비가 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올리겠습니다. 판돈영부사는 돈영부에 둔 종일품 관직인 판사입니다. 돈영부는 종친부에 속하지 않는 왕과 왕비의 친인척을 관리하던 관청이라고 하는군요. 은교는 홍문관과 예문관 소속의 정사품 당하관 관원입니다. 홍문관 은교는 문헌을 담당하며 왕의 질문에 대비하는 직무를 띄었다고 합니다. 은교는 왕의 명령이나 글을 대신 짓는 역할과 더불어 고문에 대비하는 경연관의 역할이 필수적이었다고 하는군요. 규장각은 정조가 세운 조선 후기의 왕실 학문 연구기관이자 왕실 도서관으로 지금의 국립중앙도서관 격입니다. 역대 임금의 시문과 저작, 고명, 유교, 선보 등을 보관하고 수집하였습니다. 번은 차례로 숙직이나 당직을 하는 일입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이 모본입니다. 민담집, 한국인의 민담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민속 대백과사전, 한국학 중앙연구원, 수원 화성박물관, 문화재청, 그리고 국립고궁박물관에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우리 역사넷에 기사와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네이버 포스트, 히스토리엔, 숙종, 영조, 정조, 순조의 어진을 빌렸습니다. 이병훈, 김상엽 연출의 2010년 MBC 드라마 동의에서 한 장면 캡처했습니다. 남해 유배문학관에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정조 화성능행도에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통맨의 블로그 임진왜란 명군의 참전과 역할에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KBS 역사 스페셜에서 정부인 안동장 씨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만재당의 일러스트에서 조선 청백리 유관에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에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123RF, 핀터레스트, 크라우드픽, 픽사베이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에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 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